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그나마 시세가 조금 올라줘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가에 공포심을 이겨내고 저가에 매수하셔가지고 이득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그리고 패닉셀에서 이번에 거하게 아마 당하신 분들은 지금 매수하기도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조정의 폭이 있는데 조정의 폭이 만약에 깊지 않다면 매수 구간이 오지 않을 가능성도 되게 농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상승을 보면서 지난번에 있었던 4, 5월에 있었던 어떤 그런 상승장의 어떤 그 기분을 느꼈어요. 그래서 뭐 하반기 4쿼터 들어서 뭐 불장이다, 4쿼터 전체가 다 불장이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긴 하지만 서서히 떡밥을 뿌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이제 저는 하고 있는데, 일단은 벡트거래소에서 되게 중요한 어떤 뉴스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벡트에 열광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벡트가 지금 아침에 2시간 전까지 어떤 계약을 거래했던 게 1131개의 비트코인, 그리고 지금 보면 계약 수도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3시간 전의 가격이 8,622달러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이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방송 준비하느라고 어쨌건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거는 벡트 거래소가 한몫을 했고, 또 제가 좀 이따가 몇 가지 뉴스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메커니즘적으로 이번에 상승장을 이끈 게 아닐까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급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 불장이다 라고 딱 단언하기에는 조금 애매모호한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한편으론 드려야 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보시면 8,600달러 위를 지지해서 어느 정도 반등 장세가 있다면 나쁘지 않은데, 이 지금 8,600달러에서 깨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8,600달러에서 지지를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그린 컬러로 이게 직사각형으로 길게 막대기가 하나 보이죠? 여기 그린 컬러. 이게 9,000달러가 넘는데요. 9,300달러 위까지 강력하게 터치를 한 다음에 9,000달러에서 만약에 지지를 하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불장이다.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진짜 상승장이다라고 단언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언급하기에는 좀 애매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그러니까 바로 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되게 급락이 올 거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홀딩을 그냥 강력하게 그냥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장난을 이 친구들이 되게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추매를 어느 관점에서 했냐가 이번 포인트에서는 되게 중요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케나 비트나 이런 거 매수했던 분들, 저는 뭐 BSV보다는 비트코인 캐시를 좀 약간 더 추종하는 편이라서, 아마 제 방송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일단 뭐 상승세가 어느 정도 있어서 기분이 뭐 나쁘진 않고, 일단은 코인에 관해서 일단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암호화폐 초반부터 이제 접근하고 그랬었던 게 금투자부터 먼저 했었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저에 대해서는 지금은 뭐 전형적인 이제 암호화폐 맥시멀리스트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보면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양적 완화를 지속적으로 행해지게 됐는데, 2015년에 442빌리언, 그리고 2016년에 584빌리언, 2017년에는 665빌리언, 그리고 2018년에는 779빌리언, 자, 2019년에는 984빌리언, 거의 1000빌리언 거의 가까이 다 됐어요.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이 머니 프린팅을 계속 하는 게, 이게 뭘 뜻하냐면 이렇게 머니 프린팅을 계속 하고 있는데 국민의 삶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오히려 빚을 더 사람들이 많이 졌어. 국가도 빚을 더 많이 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려요. 한국도 한국만 못 산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그나마 저는 여러 면에서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향후 경제 전반에 걸쳐서는 오히려 다른 나라들보다 경제 성장률이나 전반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그건 뭐 결과가 나중에 얘기를 해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도 474조 원에서 513조 원인가? 그래서 1년, 그러니까 내년에는 7.8%인가? 인상시켜가지고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그거를 예산 처리를 위해서 의회에다 제출을 했죠. 그게 뭐 어떻게 예산이 처리되는지 그 다음 뉴스를 제가 보지 않아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모호하지만, 어쨌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돈의 액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형편은 나아지는 건 없고 GDP, GNP는 그대로다. 이런 거를 제가 강조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거를 인지하고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암호화폐 쪽에 좀 집중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왜 그랬었냐면 지금 달러라는 기축통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5대 기축통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달러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화폐 시스템의 기축통화의 자리에 앉은 지가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을 거의 다 있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은 아기가 있고 어린이가 되고 청년이 됐다가 다시 장년이 됐다가 이 노인이 되는데, 거의 100년이라는 시간 거의 끝까지 다 왔거든요. 지금 피아트 머니의 왕인 달러라는 어떤 그런 게, 그리고 나머지 피아트 머니, 우리가 흔히 쓰는 페이퍼 머니들. 그래서 현재 화폐 시스템이 상징적으로 봤을 때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게 머니 프린팅 하는 게 거의 지금 이 지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오토바이가 갈랑말랑하고 엎어지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꿀렁꿀렁 하면서. 이게 우스꽝스러운 사진일 수도 있는데 지금이 이런 형국이 아닐까. 결국에는 머니 프린팅에 한계가 오고 한계가 봉착하고 결국에 그렇게 되면 이 오토바이는 거꾸로져가지고 고장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거를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벡트 거래소나 아니면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발생을 한 거고, 많은 것들이 이쪽으로 몰려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을 통해서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진행시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벡트 거래소 COO거든요. 아담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9월에 런칭은 이정표였다. 그렇지만 이게 끝은 아니다.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마켓을 더 개발하고 확장해서 다가오는 몇 개월에 걸쳐서는 더 많은 상품과 더 많은 계약 건수를 이뤄낼 거다.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해요. 되게 의미심장한 얘기거든요, 사실. 그래서 벡트 거래소가 처음에 탄생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죠. 아, 별 볼 일 없구나. 근데 점진적으로 계약 건수가 늘어나고 상승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해.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까 벡트 거래소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트위터를 조사하는 동안에 한 1분 되니까 좋아요가 100개씩 늘어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시세를 올려주니까, 세력들이 시세를 조금 올려주니까 거기에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하는구나. 또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세가 떨어져서 폭락할 것 같으면 안 사다가,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시세가 막 이렇게 급등을 하잖아요. 그럼 또 이상하게 사람들이 또 여기다 달려드는 사람들이 또 있어. 급격하게 상승을 하면 반 정도의 조정이 올 확률도 되게 높다는 거를 인지를 하면서 매수를 항상 하셔야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 채널 보시는 분은 아마 아시겠지만 악플이 달릴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걸 느끼거든요. 풀이 달리거나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꼭 오히려 급격하게 상승을 항상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톡방 같은 데 이렇게 보셔가지고 누구를 블레임하거나 아니면 가격에 관해서 좀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나타나면 그때가 오히려 매수 시점이라고 여러분들도 보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그분이 뭐라고 글을 쓰셨냐면, 만약에 구독자가 10만 명이 되면 본인은 전량 다 매도를 할 거다, 이런 말씀하셔요. 근데 저도 그 말씀에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확실한 인간 지표의 어떤 그 정석이 아닐까. 10만 명 구독자 달성이면. 일단 하여튼 저도 이제 예를 들어서 나중 가면 채널의 방향성을 살짝 바꾸긴 하겠죠. 암호화폐 장세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저도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알트코인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틀렸다 맞췄다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100%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한 커다란 방향성에서는 이 사람 말한 패턴대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사람은 어저께 그러니까 이거를 한 며칠 전에 이 차트를 올렸어요. 이 사람이 말을 한 건. 그래서 요 근래에 있었던 그 가격대에서 찔끔 떨어졌다가 급상승을 할 거다. 그래서 3파의 시작이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미온적인 어떤 하락은 없고 급작스럽게 상승을 했어요. 이 사람 말대로. 일단 중요한 건. 근데 여기서 조정의 폭이 엄청나게 깊지 않게는 올 거다. 한 30% 정도 까질 거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상승이 있으면. 그 다음에 또다시 3파를 다시 한번 거대하게 그릴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물론 이 사람이 말한 게 100%는 아니야. 근데 저도 이 사람이 잘 맞추기 때문에 저도 그래도 그나마 방송에서 이분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견해에 관해서 간간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틀릴 때도 있고 맞힐 때도 있지만 어쨌건 이것도 이제 참고적인 관점으로 보시고, 자, 근데 뉴스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위챗페이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예전에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어요. 바이낸스하고 알리페이하고 위챗페이가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뉴스가 나오고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중국에서 밴 시킬 거다. 그거 취소시킬 거다. 그랬었죠. 근데 또 어저께부터 이런 뉴스가 또 나와. 페이를 이용하는 거에 관해서 블록체인 어떤 그 기록에 관해서 바이낸스 CEO가 추적할 수 있다. 블록체인으로 이 페이먼트에 관해서 추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말해요.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결국에는 바이낸스하고 위챗페이하고 알리페이하고 연동을 할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중국 시장의 문호의 개방에 관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근데 어저께 등하기 전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가 나오고 벡트거래소에서도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어. 자, 중국과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어요. 여론몰이를 하든 물리적으로 비트코인에 관여를 하든 비트코인 상승에 관여를 하든 어차피 똑같은 세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저는 뭐 사람들은 중국과 미국이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한쪽은 악역을 맡고 한쪽은 천사 역을 맡았을 뿐이지 저는 어차피 동일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한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음모론이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이런저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거나 정치 경제적인 거 어떤 그 이벤트적인 어떤 그런 걸 많이 보면 이게 맞물려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중국이 망하기를 바란 사람이 많겠지만 중국이 망한다고 말했던 사람이 10년 전부터 있었죠. 근 5년 전부터 계속. 근데 아직까지 망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그리고 얘네는 성장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여러 면에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게 또 팩트예요. 사실은. 매스컴에서 보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중국이란 나라에 실제로 선전이라는데 그런 데 가서 둘러보고 막 이런저런 데 둘러보면 그런 걸 아마 느끼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분이 어저께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시진핑이 블록체인을 밀어줄 거다. 근데 이게 코인은 아니다. 뉴스에는 또 그런 얘기들이. 근데 블록체인 기업을 밀어준다는 얘기는 사실 블록체인하고 암호화폐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알고 보면. 사실은 전체적인 어떤 블록체인 산업에 관해서 암호화폐 업계에 관해서 밀어준다는 얘기로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게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뉴스가 보면 제가 이제 제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위챗페이, 알리페이 얘기도 그랬었고 예를 들어서 리브라에 관한 것도 비자에서 어저께 그런 뉴스가 나왔죠. 우리는 계속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들이 나왔죠. 다시. 우리는 관여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페이크 뉴스하고 사실적인 뉴스하고 그거를 잘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전체적인 흐름의 맥락을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왜냐하면 매스미디어를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기자들은 결국에는 그 매스미디어사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럼 매스미디어를 장악한 어떤 자본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이 그 어떤 거기 대표가 있을 텐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압력을 넣으면 결국에 기자들도 기사를 쓸 때는 마침표 하나 마지막 문장 하나를 결국에는 이 기득권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기사를 쓸 수밖에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뉴스거리도 예를 들어서 상승을 시키면서 어저께 같은 경우는 호재 뉴스까지 발표를 같이 동시에 던진 거잖아요. 결국엔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시장이 죽을 걸 같이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결국에는 결론은 뭐냐. 홀딩한 놈이 장땡이었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트론에 관해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언급을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사실 암호화폐 전반적인 업계에 관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테더의 어떤 트론이 100밀리언만큼의 어떤 수압이 있은 후에 지금 보면 테더가 12% 가까이 발행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뜻하는 게 뭘까요? 비트바이넥스에서 테더가 발행하는 게 발이 묶이니까 다른 거를 통해서 다른 트랜잭션을 통해서 지금 테더가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시장에. 이것도 또한 저는 사실 시세 상승에 어느 정도 작용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으로는 USDT, USDC, 테더 그러니까 암호화폐계의 펌핑을 해주는 주된 세력 어떤 그 양적거나 암호화폐계의 스테이블 코인들 거기에 트론까지 가세를 했다. 이게 과연 뜻하는 게 뭘까요? 결국엔 시장을 다변화해서 확장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이더리움의 2.0의 검증인이 된다면 연간 10%의 이자 소득이 있을 거다. 스테이킹을 한다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더리움 2.0 검증인은 매년 스테이킹에 대한 보상으로 4.6%에서 10.3%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고 콘센서스 임원은 말합니다.
검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더리움은 32개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10%의 이자를 준다. 최소 4.6에서 10%까지 이자를 준다. 은행 이자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예를 들어서 개당 200만 원이 가요. 20만 원에 산 사람이. 그럼 10배의 보상이 있죠. 거기다가 10%의 이자까지 받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추구를 할까요? 이렇게 이자율이 높아지면. 만약에 안정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가격대가 스테이블하게 유지를 하고 고가에서 이자까지 이렇게 실제로 지급을 해준다면 인기가 희소성이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얘네들 말로는 이게 2020년 1월 3일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이더리움 2.0 전환이. 그래서 더 늦춰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사실. 근데 늦어질 가능성이 좀 농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건 이더리움이나 이더리움 클래식을 그레이스케일 자산 운용사에서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알트코인 비중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알트코인 비중 중에 상당히 높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더리움보다 이더리움 클래식을 조금 더 선호를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거를 부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트론에서 테더 트랜잭션 이용한다, 그 양이 아까 되게 많이 나왔다, 그런 걸 말씀드린 다음에, 왜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계속 말씀드리냐면, 지금 현재의 피아트머니에서 양적 완화하는 거랑 지금 암호화폐계에서 양적 완화하는 이런 것들이 다변화돼가지고 그 액수가 날이 갈수록 점진적으로 계속 증가를 하는데, 거기다가 덧붙여가지고 가장 중요한 건 벡트 거래소에서 선물 거래에다가 12월 9일날 옵션 거래까지 오픈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선물하고 옵션을 사람들이 이제 흔히 생각했을 때 하락만을 위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쪽이 다 있어요. 롱이 있고 숏이 있어. 계속 숏만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양적 완화, 레버리지를 이용해, 그리고 선물과 옵션을 통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결국에는 암호화폐 전반적인, 비트코인 위주로 해서 필두로 해서 암호화폐 전반적인 이렇게 시세 상승이 4쿼터에 있어서는 있지 않을까. 2020년 가서는 지난 2년 동안의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는 어떤 그 불장이, 훈풍이 도는 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만족할 만한 가격대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믿으시든 지금 현존하는 어떤 그 화폐 시스템을 믿으시든 믿지 못하시든, 저는 결국에는 화폐 시스템의 어떤 그 고장이 거의 결정적으로 거의 끝까지 다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언제 고장 날지 모르겠지만, 그 대안으로서 암호화폐 시장이 성숙하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결국엔 갈 수밖에 없다고 전 생각을 해요. 리브라 코인을 뭐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네 나라가, 중국이 블록체인 업계를 전 세계에서 압도할 거다, 리드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미국에서 또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들도 조용히 뭔가 계속 어쨌건 중요한 건 앞으로 다가오는 시절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그 기초자산들보다는 암호화폐 시장이 새로운 기초자산의 대열의 중심에 우뚝 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끝으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장황한 얘기 진지하게 긍정적으로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들 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